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매도 규탄 광고가 신문사에서 게재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신문 광고 모금에 참여한 이유를 물어봤던 그런 뉴스기사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리보세라님은 완전간의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HLB 주주님들의 믿음이 더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관해랑 완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사들도 이제 완치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완치가 된 것은 미세한 요거가 완전히 없어지고 재발 가능성도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표현 대신에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관해라는 표현은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완전 관해라는 것은 이게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완화된 것을 관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완화의 전 용어가 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레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그러울. 그래서 이제 관해라는 것은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관해가 옛날 용어고 완화가 요즘 용어다. 그래서 완전 완화, 완전 관해라고 쓰이고요. 영어로는 completion remission. 그 다음에 complete response는 우리가 CR로 많이 익숙한 상태죠. illness remission이라는 것은 illness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고 is not affecting someone.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해나 remission이 보면은 이제 어떤 질환들은 이 기운이 왕성한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높아지면은 증상이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활성도가 낮아지면은 잠잠해진 상태를 이르는 게 바로 이제 관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요거 그다음에 뭐 완성제 이런 데다가 쓰이는 표현입니다. 또 자가면역.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완치라는 게 있고 완전 관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cure 그다음에 complete remission, complete response가 이제 완전 관해가 되는데요. 의사들은 완치라는 표현을 좀 꺼리고 완전 관해를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재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생존율 같은 통계 수치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시를 보면은 왜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후에 5년 생존율이 80%인 요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0%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완치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20%는 5년 내에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완치의 정의에서 봤듯이 재발이 없어야지 완치거든요. 그런데 20%는 다시 재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면은 이것은 오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요 덩어리가 모두 없어졌다고 해도 5년 내에 재발 가능성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5년 동안에도 재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이제 완치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완치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은 반드시 완전 관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가가 밑에서 위로 갈 때 중간에 돌파라는 기술적인 특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완치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 관해가 있어야지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HLB에서 완전 관해가 사례가 나왔다는 것은 완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둘 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가는 길목에 있는 거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치료 후에 재발이 되면은 5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쓰고 5년이 지난 후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완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모트렉스 주가가 좋은데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연관 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사업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IVI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 보면은 In-Vehicle Infotainment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보랑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정보 오락이라고 해석을 하고 앞에 인포메이션에 인포를 붙이고 뒤에 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합니다. 신조어고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자동차에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vehicle이니까 당연히 차량 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보 제공 기능 요거는 인포에서 온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테인먼트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서 PIO 또는 DIO 방식으로 장착을 해서 글로벌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 2년 정도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IO 시장 개척이 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일단 여기서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업체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랑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거구나. 그래서 차량 내부에다 장착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장착이라는 표현
인스톨레이션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포트가 있는데, 포트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요렇게 그 항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전 단어로도 항구이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느낌은 뭔지 알겠습니다. 포트 인스톨레이션 옵션 방식인데, 요걸로 수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바로 PIO는 항구에서 수출 차량의 제품을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항구에서 장착하는 옵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IO는 뭐냐? 딜러 인스톨드 옵션인데, 우리가 이제 눈치로 이건 이제 설치라는 것이고 딜러가 설치하는 옵션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IO는 제품을 현지 딜러에게 배송을 합니다. 현지 딜러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뭐 중국으로 한다면은 라오스로 한다면은 거기엔 딜러가 있겠죠. 거기에 배송을 한 다음에 수출할 때죠. 수출할 때 그 딜러가 자동차를 팔기 전에 옵션 형태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보면은 PIO는 항구에서 제품을 장착하죠. DIO는 현지 딜러가 장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시장이랑 고객이랑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죠. 그래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OEM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것은, OEM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차 업체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잖아요. 고객이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이제 비용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품 저것 좀 싸게 해줘라, 우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게 아니라 PIO나 DIO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I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7에서 14개월, 대략 1년 정도 걸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트렉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현대차 출신의 이영환 대표가 2001년에 설립을 한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업의 내용에 있는 PIO 방식, DIO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구에서 설치한다, 현지 딜러가 설치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IO, IBI 사업이 있는데, 자, 밑에 표를 보면 크게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고, 이 사이에 PIO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소비자,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PIO 제품을 이 비포 마켓의 제품이랑 동일하게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살 때 PIO냐 비포 마켓이냐 그런 거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모트렉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이거 납품할 때 수익성이라던가 가격 협상력 그런 것에서는 큰 차이 느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 다 비슷하게 느낀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포마켓에 이제 유명한 것은 OEM 제품이 있겠고요. 자, 누가 주도하느냐? 완성차 업체에서 주도를 하죠. 사양의 결정,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제품 공급 업체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양의 결정, 제품 개발 및 생산을. 그래서 비포마켓은 완성품 업체,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은 공급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PIO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조립할 때, 인스톨레이션을 할 때 언제 되느냐. 비포마켓은 차량 인도 전에 완성차 제조할 때 일어나고요. PIO는 고객에게 인도 전에 그 항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은 차량 인도 후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PIO 같은 경우에 장점이 또 있는데, OEM은 설계부터 최종 완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IBI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인포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곧장곧장 트렌드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유행의 민감도가 높다. 자, 이렇게 해서 HLB 완전가내랑 완치의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 모트렉스 IBI 제품 공급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